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AI 코리아 커뮤니티 대표 보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 팟캐스트 2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4주 특강으로 펼쳐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3주차 시간이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미드저니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미드저니 AI 활용해서 아트 작품 만들기라는 주제로 스피커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I 아티스트 1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아티스트 클럽장의 또 클럽장이시죠. 따능 작가님을 모시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준비물은 여러분이 그 미드저니 하실 수 있는 그 지금 상황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미드저니 하실 수 있는 상황이시면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 해보시면서 한번 진짜 이 시간에 미드저니를 조금 더 깊게 배워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자, 오늘 그러면 저희가 3주차 시간 시작하고요. 4주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스테이블 디퓨전, 스테이블 디퓨전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 시간을 또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따능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능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님. 반갑습니다. 가볍게 요즘 근황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요새 화면 공유를 하면서 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게 전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네, 사실은 AI 아티스트가 부캐이다 보니까, 예, 회사를 이제 다니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음, 회사가 요새 조금 바빠가지고 신경 쓰는 것들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네, 제가 AI를 하면서 좀 좋은 거는 예전에는 한 워킹데이가 10일 정도 걸리는 일이었는데, 이제 네, AI를 좀 하면서 저는 보통 이제 보고서나 이제 분석을 하는 일을 하니까, 네, 뭐, 네, 이 챗GPT나 아니면 기타 툴들을 좀 음, 이용하면서 뭐 보고서 작성하는 거나 아니면 발표 자료 만들 때 시간이 이게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네, 예전에 10일 걸릴 일을 한 7일 혹은 5일 이렇게 안에 끝내고 나머지 음, 시간에 조금 이렇게 AI 아티스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네, 어, 10월에 이제 저희가 울산에서 전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전시 작품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네, 에코 커뮤니티에서도 우리가 전시할 거니까 그 전시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와디즈 펀딩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음, 요거 지금 8월 9월 22일까지 와가지고 요거 열심히 이것도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요새 좀 바빠가지고 홍보를 못 하고 네, 있었는데, 음, 아무튼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요새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작품도 열심히 좀 준비하고 이러고 있고, 지금 인스타에는 제가, 혹시 제 인스타 팔로우 하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요새 프롬프트를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네, 만들면 예, 프롬프트 좀 음, 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을지. 요거 음,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디퓨전 이용해서 만든 거였는데 네, 프롬프트들 공유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미드저니로 한 것들이니까 이런 네, 것들도 좀 보시면서 하면은 아마 처음에 적용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싶어가지고 이런 것들 또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스레드에서 공유해 주시는 거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 뭐 그거는 스레드에서는 또 다른 거고 여기서는 다른 건가요? 스레드랑 똑같은 거로 올리고 아, 있습니다. 스레드와 네, 같은 것이죠. 네네,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따릉 작가님, 많이 기대가 또 되면서 오늘 시간은 또 어떤 시간이시죠? 네, 오늘은 미드저니를 해보려고 하고요. 음, 우리가 보니까 지난번에 미드저니를 이제 구독하고, 그 다음에, 디스코드에 가입한 다음에 미드저니를 구독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방을 만들고, 이런 음, 것들은 저희가 해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이번에는 뭐 그런 것들을 또 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아쉬울 음,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예, 것들은 이제 지난번 영상이랑 전자책으로 조금 대체를 하고, 오늘은 조금 이렇게 작품 만드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데 약간 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서, 예, 저랑 그다음에 대표님이랑 수갤러리 작가님이랑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작품을 예, 올리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9월 음, 달에도 그런 공간을 이제 수갤러리 작가님께서 또 올려주실 거니까 많은 예,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대표님께서도 지금 뉴욕에 계시지만 이제 한국에 이제 10월에 오실 거잖아요. 그때 예,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가 언커먼 갤러리라고 예, 강남에서 정말 유명한 갤러리가 음, 있는데, 제가 지금 한번 사진도 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우리 따릉 스쿨을
에서 저한테 이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이랑 전시를 했던 그 전시였는데 이런 네.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강남에 음, 갤러리가 있고 이렇게 앞에 모니터가 있고 여기서 NFT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뭐 전시 소개나 그리고 이렇게 공간도 굉장히 넓고 좋아요. 디지털 액자가 음, 사실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갤러리들이 여기는 디지털 네. 액자도 많아가지고 많은 작품들 걸 수 있고 이 안에는 보시면 이렇게 음, 돌아가는 영상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인 화면, 이게 뭐 그 많은 작가님들께서 오셔서 많이 놀라시는데 해상도가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깨끗하게 쨍하게 잘 나오고 그런 음, 작품들 지금 우리가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10월에 여러분들 전시가 있고 우리 AI 음, 코리아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네. AI 아트 전시를 하게 될 텐데 이 공간에서 우리가 전시를 할 것 같으니까 같이 좀 잘 준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음, 내가 이거 작품 만들어서 어디다 쓰지? 뭐 인스타에만 음, 올리는 건가? 약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강남에 있는 갤러리에서 우리가 전시할 수 있도록 기회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같이 네. 좀 재밌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무튼 네, 음,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링크를 하나 네. 남겨드릴게요. 좀 같이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괜찮으시면은 지금 네. 미드저니를 구독하셨는지 아니면은 구독 안 하셨는지 그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혹시 좀 잠깐 채팅을 남겨주실 수 있나요? 그 네. 미드저니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하셨다고, 안 하신 분들은 안 음. 하셨다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팅창에 미드저니를 구독하신 분들 구독했다라고 인증, 예, 한 번씩 아, 올려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달이 구독료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벌써 1년째 아, 저도 월 1년, 단위로. 예, 저도 연 단위로 해가지고 지금 네, 내고 있습니다. 예. 다들 내시고 어, 계시군요. 예, 동지입니다. 예. 네, 네, 연 단위로. 네, 연 단위로 좋습니다. 보시면 되시고. 네, 혹시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그 전자책을 올려드렸었어요. 카톡방에. 그래서 예, 그 카톡방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이렇게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디스코드 들어가는 사이트 링크 이렇게 남겨드렸고 그리고 디스코드 들어가셔서 처음에는 디스코드를 그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이렇게 음, 로그인 하시고 그다음에 가입하기 한 다음에 네, 뭐 이런 것들 검증하고 그 네, 다음에 이제 보통 안 하시고 넘어가서 문제가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메일로 인증하기라는 칸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메일로 인증하기를 해서 이메일을 이제 구글 이메일이나 뭐 이런 것들로 네, 들어가셔서 이메일 인증을 하신 다음에 이게 음, 완료가 되셔야지 나중에 그쵸. 이제 예, 문제가 안 생기는데 대부분 이렇게 뭐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 분명히 본인은 그 그쵸. 디스코드 아이디를 만들었고 음, 미드저니도 구독을 한 것 같은데 다시 네, 미드저니나 아니면 디스코드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뭐 다시 인증을 하라 그러더라. 이거 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네, 대부분 여기서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음, 혹시라도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네, 그러니까 미드저니나 디스코드를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이메일로 인증하기 제가 전자책에 잘 적어놨으니까 그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그 크롬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미드저니 사이트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초대 수락하게 하시고 여기 쭈루룩 따라서 하신 다음에 제가 여기 링크를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음, 이제 이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디스코드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괜히 엄한 데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좀 막 다른 사람들이랑 섞이면 또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열어놨으니까 네, 지금 여기로 한번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네, 제가 링크를 네, 공유를 링크 해주셨습니다. 드릴게요. 지금, 네, 가능하신 분들은 이 주소로, 여기로 아마 들어오시면은 네, 이렇게 딜코 들어오기로 하시면은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이렇게 뭐 0번방은 저만 들어올 수 있게끔 왜냐면 좀 해야 네, 되니까 뭐 이렇게 적어 놨었고 그 나머지 뭐 1번, 2번, 3번 뭐 원하시는 데서 아마 음, 그냥 하나 만드시 방 들어오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미드저니 강의를 사실 굉장히 좀 여러 번 해가지고 네, 어, 내용들은 이렇게 아마 그냥 여기 있는 거 보시면은 크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디스코드, 미드저니 네, 번역하는 툴 여기 넣어놨고요. 이게 보면은 위에 그 처음에 들어오시면 반갑게 인사해요가 있고 네. 음, 지금 인사를 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여기 네, 네 보물창고라는 데가 있는데 세 번째 네, 보물창고에다가 제가 조금 유용한 것들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음, 디스코드, 미드저니, 번역 툴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미지 생성하는 거나 세팅하는 거나 사용자 정보나
이미지 올리고 비율 설정하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네, 것들 한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만 한번 해보고 그 네, 다음에 이런 파라메타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면 아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선생님 이런 경우들이 음,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익숙하니까 사실은 예, 그거 당연히 그냥 외워지던데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음, 또 이게 저도 약간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예, 초보자의 눈높이를 못 맞췄는데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도울 수 있는 헬퍼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프롬프트 헬퍼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음, 여기 제가 보물창고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예, 여기 방에도 올려놓을게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 회의 채팅 있잖아요. 줌 채팅. 여기에는 네,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네, 아마 거의 대부분 들어오시긴 하셨을 텐데,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은, 저희 그 에코 채팅방이 있거든요. 여기 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은, 강의자 참여 전용 카톡방이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들어가야 될 게 많죠? 음, 자, 그러면은 제가 채팅방 링크도 드리도록 할게요. 채팅 참여됐죠? 아, 아, 자, 채팅방 링크 곧 올라올 예정입니다. 네, 혹시 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올라왔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타일 같은 것들도 조금 봐야 되는데 이게 이것도 사이트가 스타일 체크라는 사이트가 있고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대부분 그냥 머릿속으로 어떤 것들을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대충 캣 한번 치고 예쁘게 나오면 끝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스타일들을 잡아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을 예,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음, 정리해 둔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살짝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이거는 옛날 버전이긴 한데 그래도 뭐 예, 아직까지는 쓸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 부분들 좀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업스케일링 보통 이제 작품 만들고 나면 미드저니에서는 1024 곱하기 1024여가지고 요걸로는 좀 이렇게 큰 액자에다 걸기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업스케일링 한 2배 정도 해야 되는데 좀 할 수 있는 사이트 여기 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좀 마치면은 아마 다음 달에 그 전시하실 때 크게 무리 예, 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음, 순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 할 거는 여기 구독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소개를 쭉 드렸으니까 혹시 구독 예, 안 하신 분들은 미드저니 구독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미드저니 구독을 이미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링크 드렸던 대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반갑게 인사해요. 여기서 들어와 주시면은 될 것 음, 같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 그냥 본인의 개인 서버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네, 웬만하면 여기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 6번 방, 9번 방, 10번 방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하셔도 뭐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 네. 네, 좋습니다. 혹시 지금 뭐 디스코드에서 이거 미드저니를 할 준비가 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채팅방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조금 순서 맞춰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혹시 준비가 되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그 순서에 맞게 예, 준비 완료. 아,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각자 방에서 오늘은 한번 작품을 만들 건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맨 처음으로 해볼 거는 여기 보물창고에 제가 남겨놨는데, 요것만 한번 빠르게 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는 이미지 세팅하는 게 있는데, 이미지 생성하는 거는 슬러시하고 이매진 누르면 되죠. 슬러시를 하고, 여기 보통 이제 여러분들 여기 1번에서 10번 방 사이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서버에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 서버 만드는 건 아마 지난번 강의 때 제가 한번 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슬러시를 하고 IM을 쓰면 여기 이미진이 뜨고 이걸 클릭하시면 아니면 혹은 탭을 누르시면 이게 탭키를 누르시면 프롬프트가 여기 창이 뜰 겁니다. 여기다가 뭐 원하시는 프롬프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좀 간단하게 애플로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 어제 행사가 있었죠. 뭐 맞습니다.
대표님은 뉴욕에 계시니까 또 바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예, 어제 바로 그 라이브 봤는데 네. 정말 많이 역시 애플, 예,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죠. 예, 정말 최고의 그룹 기업에서 최고의 사람들을 모아서 최고의 PPT를 하는 참. 예. 그 여담입니다만 그 네이버에서 그 발표했잖아요. 하이퍼 클로바 아, 네네. 할 때 약간 스타일이 비슷하더라고요. 그 애플하고 발표하는 아, 스타일이. 그래서 네. 많이 벤치마킹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아무래도 네, 예. 그렇게 되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애플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로고랑 네. 비슷한 이런 것도 나왔고 그냥 네. 일반적인 애플도 나왔고 근데 아마 다른 분들은 조금 더 화려하게 나오셨을 애플 나왔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스타일로우라는 기능을 쓰고 있어가지고 조금은 예. 담백하게 나오게 돼요. 음, 음, 이게 저도 이 디스코드랑 이 미드저니를 많이 써보지만 미드저니가 가지고 있는 미학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미드저니가 자기들이 이제 모형을 학습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가 더 예술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줘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모형을 다음 버전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미드저니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미드저니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거의 상당수가 70%, 80% 정도가 남성들이고 특별히 음, 30에서 50세 정도의 남성들이고 그리고 거의 웨스턴 쪽 그런 음,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좋아하는 미학적인 요소들로 계속해서 좀 발전이 돼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약간은 뭐 우리의 눈높이나 우리의 관점이랑은 조금 이게 예술적이 이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음, 프롬프트를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반응하는 물론 더 멋있게 화려하게 나오지만 그런 부분이 네. 있다 보니까 저는 요새는 그 스타일을 많이 쓰지 않고 스타일 로우를 쓰면은 그런 미학적인 요소들이 감소돼요.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은 만약에 하고 저처럼 이렇게 조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세팅에 보면 슬러시를 네. 누르고 SE를 누르면 세팅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세팅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저는 로우 모드가 클릭되어 있어요. 맨 네. 처음에는 아마 대부분의 이게 유즈 더 최신 모형 이거 5.2 네. 이게 아마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는 로우 모드 말고 이게 스타일라이즈 그 중간값 이게 네.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요렇게 하시면은 그냥 미드저니가 생각하는 그 음, 미학적인 요소들이 좀 어느 정도 가미된 그런 모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예술적으로 조금 더 화려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타일라이즈 여기 베리 하이 요거로 베리 클릭을 하이. 해주시면 네. 조금 더 이제 값이 커져서 이게 아마 애플도 한번 지금 해볼게요. 예.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예. 이렇게 해보면 저는 원래 맨 끝에 아예 그 미학적인 요소가 없는 로우 버전을 썼고 여기는 예. 스타일라이즈 베리 베리 하이라고 해서 하이. 그 미드저니가 생각했을 때 조금 예술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좀 음, 화려한 요소들이 많이 가미된 요소들로 이렇게 아마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스타일들을 좀 많이 나타낼 수 있어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초보자분들은 이 스타일라이즈를 베리 하이로 놓고 하시면은 그래도 초반에는 조금 프롬프트를 좀 음, 다루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는 결과들이 나오실 음, 거고 근데 이제 프롬프트를 조금 이제 쓸 줄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점점 낮춰가시면서 이렇게 로우 버전까지 쓰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좀 이런 네. 식으로 훨씬 더 화려하고 뭔가 색감이 네. 이렇게 들어가게끔 설정이 되어 있죠. 음, 이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세팅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세팅한 김에 퍼블릭 모드는 여러분이 그 미드저니에서 사용한 요 모든 이제 프롬프트와 이미지들은 다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네. 퍼블릭 모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스텔스 모드를 쓰고 싶으시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 음, 구독을 하셔야 되고 하이 베리에이션이랑 로우 베리에이션 모드 같은 경우는 하이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 베리에이션을 누르면 요거랑 비슷한 이미지가 여러 개가 생기는데 네. 더 많이 변형될 것인지 더 조금 변형될 것인지의 음, 차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로 놓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어요. 요것도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터보 모드 같은 경우는 속도는 훨씬 빠르게 설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패스트 타임을 쓸 수 있는 게 좀 줄어드니까 음, 저는 웬만한 패스트 모드를 쓰고 그리고 업무 중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 그렇게 빨리 급하게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릴렉스 모드를 이용하고 네. 있습니다. 릴렉스 모드를 음, 쓰면 보통 스탠다드 모드는 그 패스트 타임이 15시간인데
릴렉스 모드에서는 그 패스트 타임을 아예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대로 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뭐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주로 릴렉스 모드를 쓰고, 그 음, 다음에 이제 빠르게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 패스트 모드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 관련해서는 한번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뭐 이 세팅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나중에 한번 문의해 주세요. 예, 그리고 본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구독은 얼마나 했고, 구독은 언제 했고, 또 다음 구독은 언제 또 할 예정이며, 나에게 남은 패스트 타임은 얼마지? 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음, 슬러시를 하고 INF 이렇게 인포를 하시면 이렇게 자기의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음, 제가 이거 한번 채팅방에다가, 저희 카톡방에 아마 다 들어오셨죠? 카톡방에다가 남겨놓을게요. 이미지 생성하는 거는 슬러시하고 이미지를 누르고, 그다음에 사용자 그 기본 세팅 변경 같은 경우는 세팅스, 사용 정보 확인 같은 경우는 인포를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제게 나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25일 날 다시 이제 갱신이 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스탠다드 플랜을 쓰고 예,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퍼블릭 모드를 쓰고 있고,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퍼블릭 모드밖에 안 돼요. 그리고 패스트 타임 같은 경우는 지금 15시간 중에서 지금 7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리고 뭐 한 13,000장 정도를 작성을 했고, 릴렉스 모드로 한 6,000장 정도를 이렇게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저는 요거랑 다른 아이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다 합쳐보니까 거의 2만 장 넘게 미드저니로는 나온 것 야,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드저니, 2만 장이면 어마어마한 장수네요, 그쵸? 예, 네, 뭐 장수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더 네,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 장수보다는, 전 요새 느끼는 거는 예, 이미지의 퀄리티보다는 작가가 예, 어떤 사람인가, 또 작가가 어떤 음, 마음으로 그 작품을 생성하고 요것들을 예, 스토리를 어떻게 담는가, 이런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새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좀 인포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올리는 거는, 뭐 사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디스코드 창에다 올리는 거는 아마 다들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여기다 끌어서 올려놓으면 되거든요. 혹시 이미지 하시는 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계시면 지금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요. 이미지들을 제가 혹시 모르니까 카톡방에다가 하나 놔드려 볼게요. 혹시 자는 이미지를 제가 하나 올려놔서, 뭐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뿅 하고 올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 작성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 카톡방에도 남겨놓을게요. 여기 넣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그냥 바로 요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 하면은 이게 뭐가 안 나와요. 네, 음, 이렇게 하시면 조금 어렵고, 이렇게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링크 복사 이런 것들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링크 복사하기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슬러시하고 이미지는 하실 때 이렇게 붙여 넣으시고, 여기서 만약에 뭐걸 이렇게 써주면 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프롬프트를 반영한 어떤 이미지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반영하는 것까지는 아마 기본적으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거 지금 제가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얘기해 예, 주세요. 기본적인 것들 한 번만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저 프롬프트 헬퍼라는 거를 좀 써보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예, 모형의 비율을 변경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카톡방에 남겨놓을게요. 모형의 비율을 변경하는 건 지금 이렇게 한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1대1 비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이미지가 거의 대부분 1대1로 생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다 1대1로 생성이 될 건데, 이미지가 1대1 말고 이번에 제가 울산에서 전시하는 것 같은 경우는 A2로 뽑는다고 하다 보니까 보통 비율이 한 7대 10 정도 되거든요. 예, 만약에 7대 10의 비율로 뽑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뭐 16대 9로 뽑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그 모니터에다가 넣는 경우에는 이렇게 넣고 짝대기 짝대기 한 다음에, 여기서 이 프롬프트와 짝대기 짝대기는 한 칸을 꼭 떼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AR을 누르고 한 칸을 띈 다음에 가로 예, 비율 7대 10 이런 식으로 비율을 지정해 주면 어, 이미지가 이제 그 비율이 비율에 이렇게 맞게, 설정되는, 예, 네,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뭐 아마 지금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음, 거고, 근데 요거를 다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요거 이따가 그렇죠. 헬퍼를 써볼 거니까 요게 다 있습니다. 여기 다 비율이 설정되어 있어요. 버전도 있고요. 퀄리티도 있고요. 아, 그냥 차라리 그러면은 요걸 하시면서 요걸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제가 프롬프트 헬퍼라는 게 있고, 프롬프트 헬퍼. 여기서 네, 네, 요걸 이용하면 아직까지 무료인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네, 이제 무언가를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긴 한데, 로그인 화면도 만들어 놓고 하긴 했는데, 지금 좀 잘 써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메인 아이디어에다가 본인이 쓰고 싶은 프롬프트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음, 만약에 뷰티걸이라고 한다면, 캡컷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주면 여기에 프롬프트를 넣을 수가 있고, 여기 이미진 프롬프트라고 해서 여기 큐트캣 이렇게 뜹니다. 네, 그리고 비율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뭐 16대 9로 하겠다라고 하면 7대 4, 뭐 9대 16 이런 것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고, 이걸 그냥 클릭만 하면은 설정이 되거든요. 편하게. 네. 그래, 그리고 버전도 뭐 5.2가 지금 최신이죠. 그리고 아니면 니지로 쓸 수도 있고요. 버전 5.2를 설정해 주거나 뭐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퀄리티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네, 지금 혹시 여기 사이트는 다 들어오셨을까요? 여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이트 여기 다 자, 들어오셨는지? 프롬프트 헬퍼. 예, 지금 접속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거의 다 아,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음, 네. 혹시 이거 안 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 크롬 창에서 이렇게 새 탭 열기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다시 붙여 넣으시면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크롬 창에 이렇게 보시면 음, 예, 열리게 될 지금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여기 아까 큐트캣 했죠? 그리고 비율 조정하는 거 여기 간단하게 있고, 근데 요거 좀 문제는 이게 제가 마음대로 여기 비율 딱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지 안 돼서 나중에 이제 붙여넣기 할 때 수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처음에 비율 조정하는 게 있고, 그리고 버전 설정하는 게 있고, 버전은 우리가 5.2 최신 버전을 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퀄리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디테일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25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이 떨어지게 약간은 조금 그 묵직하게 그려놓은 상태이고, 퀄리티 0.5랑 1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퀄리티가 이 Q가 1로 설정이 되어 있고, 요거보다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떨어지게끔 하고 싶다면 0.25나 0.5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0.5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어 제가 저도 뭐 비전공자잖아요. 저는 공학 박사니까 예, 미술 쪽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미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약간 좀 리스펙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디자인 하셨거나 미술로 음, 그 순수 미술 하셨던 분들에 대한 리스펙이 있는데,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예, AI 그림은 참 예쁘기는 한데 예, 너무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번잡하다고 표현하면 조금 표현이 센 것 같고, 음, 음, 좀 복잡하고 눈이 좀 이렇게 편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혼자 하고 있다가 이제 예, 딱 저랑 비슷한 수준의 어떤 비전공자이신데 되게 미술을 깊게 파신 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예, 하시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미술 작품들, 멋진 작품들을 보면 시선이 하나래요. 음, 근데 이 AI로 그린 그림 같은 경우는 시선이 되게 분산되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좀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 퀄리티를 1에서 이렇게 0.5나 0.25로 낮추게 되면 좀 그런 이제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거나 이렇게 좀 시선이 조금 이렇게 좀 편안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작품 만드실 때 이런 것들도 조금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볼게요. 음,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타일라이즈 같은 경우는 요거는 값을 키울수록 0이 있고 그다음에 100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1000까지 키우게 되면 조금 더 화려하게 나오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미드전에 생각했을 때 아름다운 그 미약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요 값들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케이오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에 처음에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이미지가 4개가 나오잖아요. 그 예, 4개가
얼마나 비슷하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음, 다르게 나올 것인지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음, 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어느 정도 조금 비슷한 수준이 나오게 될 거고, 만약에 예, 이거를 100으로 하게 되면 처음에 생성되는 4개의 이미지가 굉장히 다 다르게 나오게 될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프롬프트를 썼긴 했는데 어떤 이미지를 생성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예, 음, 내가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느낌이나 이런 감정들이 어떻게 표현돼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냥 프롬프트 좀 대충 써보고 여기서 좀 감을 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해봐야지 하는 경우에는 이 케이오스 값을 많이 올려놓고서 초반에 작업하시는 것도 좀 좋아요. 좋을 것 그러면은 이제 같네요. 음, 브레인스토밍이 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그렇고 이런 방향이고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걸 좀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스탑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플레이그라운드 처음에 그 소개해드릴 때 그 디노이징이라고 해서 노이즈 예, 된 상태에서 샘플러에 음, 의해서 디퓨전이 쭈루루룩 돼서 이미지가 생성되잖아요. 그 예, 과정들을 원래 100까지 해가지고 딱 노이즈가 없어진 상태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음, 거기서 조금 전에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뭐 80 정도로 해놓으면 원래 노이즈가 완전 사라진 그 깔끔한 느낌이 아니라 이미지가 생성되다 만 상태인데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예술적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도 조금 디테일한 거긴 하지만 좀 해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원래는 100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이런 음,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피트 같은 경우는 몇 번 이 똑같은 그 프롬프트를 몇 번 반복해 줄 것이냐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똑같은 프롬프트를 한 3번 정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3번을 쳐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예, 하고 그냥 여기서 뭐 3 이렇게 써주면 음, 3번을 알아서 반복할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괜찮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베이직 버전 같은 경우는 3개인가 4개인가까지밖에 안 되고 스탠다드는 10번까지 리피트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프로 같은 경우는 40번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 구독하시는 버전마다 좀 다르니까 혹시라도 예, 그 에러가 뜨면은 그걸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웨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스타일라이즈랑 약간은 반대 경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냐면 약간 우리가 그 미드저니가 처음에는 아름답고 예쁜 그림을 이렇게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스타일라이즈만 이렇게 좀 보여주고 했었는데 예, 사람의 그 취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뭔가 조금 독특하고 그쵸. 어떻게 보면 좀 괴기하다고 할까요? 음, 뭐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취향을 좀 반영하려고 이 웨어드라는 기능을 새로 음, 장착한 걸로 알고 있고,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음.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3천 정도로 3천? 넣고 예, 네, 이렇게 하면 아마 좀 이렇게 평소에 따님이가 그리던 작품과 많이 다른데 약간 이런 느낌이 예,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 타일은 네, 일단은 지금 넘어갈게요. 타일이랑 시드랑 익스클루드는 넘어가고 이렇게 일단 세팅이 된 상태에서 예, 여기 카피 프롬프트를 누르면 예, 여기 프롬프트가 복사가 되고 요거를 그대로 여기 예, 미드저니에다가 슬러시 하신 다음에 이매진 요걸 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신다 원래 그래 프롬프트를 썼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예, 요거 없이 그냥 바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붙어요. 음, 그냥 여기서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다음에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이미지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게 제가 리피트 3 이게 3번 연속으로 반복할 거냐고 요걸 설정해 예, 놨으니까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음, 똑같은 거 3번 만들 거냐고. 그러면 예, 여기서 yes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예. 네,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네, 해보시죠.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뭐랄까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요거 그냥 가서 클릭 음. 클릭하시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만드시고 괜찮은 작품들은 여기 우리 카톡방에도 올려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7번 방에서 네. 작업하고 네,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네, 지금 10분이니까 한 15분까지 각자 좀 만들어 보고 또 궁금하신 거 예,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여기 프롬프트 헬퍼에 좀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스타일이랑 라이팅이랑 카메라 이런 거가 다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조금 음, 이따가 5분 뒤에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왜냐면 요거를 저는 이제 익히는데 상당히 오래 하는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 다 예,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으니까 이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5분 동안 한번
그동안 이제 계속 제 얘기 듣느라고 힘드셨는데 네, 한번 각자 만들어 보고 제일 괜찮은 작품으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시죠. 음, 그, 갑 같은 경우도 수정 한번 해보시고, 몇 번 방에서 올려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각자의 그, 지금 방에서 쭉 한번 올려봐 보시죠. 예. 네, 한번 이렇게 작업해 보주시고 그 다음에 카톡방에다가도 하나 올려두세요. 이거 예.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는 이제 아마 혹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개 이미지가 나온 다음에 U1, 뭐 U1, U2, U3, U4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업스케일링이라고 했었는데 이미지 하나를 선택해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인데 2번 이걸 선택하게 되면 여기 하나가 이렇게 띵 나옵니다. 그럼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미지 저장하시면은 저장이 될 거예요. 저장하실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카톡방에다가 남겨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볼게요. 아, 지금 이거 헬퍼 사이트가 안 열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지금 되던데, 혹시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러네요. 한번 혹시 괜찮으시면 뭐 엣지나 뭐 이런 걸로 한번 또 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안 열리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음, 자, 그러면 프롬프트 헬퍼 요거를 혹시 폰이나 이런 걸로도 혹시 해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채팅방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폰으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폰으로도 여기가 들어가지거든요. 음, 네, 좋습니다. 이게 뭐 한 번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이게 뭔가 계속 예, 방법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예, 또 아쉽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혹시 혹시 폰으로 뭐 네, 다른 또 괜찮으신지? 네. 파이어폭스 같은 거를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파이어폭스 같은 데서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좋습니다. 아, 네, 폰으로 열린다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폰으로 하셔도 돼요. 그 우리 미드저니랑 그다음에 이거 디스코드 다 폰의 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보통 폰으로 많이 하니까 폰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혹시 이미지 만드신 거 있으시면 카톡방에도 남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 만드신 거 있으면 올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소수비 작가님은 햄버거. 아, 네. 항상 햄버거에 그 맞아요. 예. 사성공부 대표님은 고양이. 저도 하나 그러면은 저는 그 월드 값을 굉장히 높이 해보니까 이 제가 네, 파충류를 뽑으려고 했는데 네. 완전 게임 캐릭터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를 그렇군요. 조금 다시 네, 낮추고 뭐 지금 이러한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제가 생각할 때 괜찮은 아이들을 저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헬퍼 사이트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폰으로 접속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되시는 것 같고 우리 로직님은 지금 디스코드 방 링크 네 여기 올려놔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에러 나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 아 지금 이거 사진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피트를 3으로 하면 그러니까 3번 반복할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동의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에러가 아니고 예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스랑 노가 있으면 초록 색깔 예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마음 나눔 행복 천사님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마 똑같은 거 3개가 아마 나올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네 우리 고표 대표님은 이렇게 공룡 같은 느낌도 좀 있네요. 제가 파충류를 그 출력을 해봤는데 공룡 같은 느낌도 이게 그러니까 그 웨어드 값을 계속 지금 네, 수정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네, 나오고 어떨 때는 똑같은 프롬프트인데 네. 네.
그 웨어드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제가 그 듣기로는 서구권에 계신 분들이 이런 약간은 실험적인 그런 이미지들 우리가 봤을 때 예, 약간 이런 하는 느낌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미디저니가 참 그런 걸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연관 그렇게 구독을 해야겠습니다. 예, 남자 사용자가 많군요.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저도 어디서 이렇게 전문가들 하는 얘기들을 같이 예, 이렇게 토론 같은 거 할 일들이 있어서 얘기 음, 들어보니까 거의 7, 80%가 남성분들이라고 해요. 뭐 조사, 어, 서베이 조사 결과. 음, 음, 그리고 웨스턴 쪽에 있는 30대에서 50대 정도의 되는 음, 남자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그렇군요. 예, 근데 또 이제 모르죠. 이제 점점 더 이제 많은 일반인들이 대중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비율도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미디저니도 뭐 지금 업데이트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마다 미학적인 음, 요소를 느끼는 게 다르니까 어떻게 예, 좀 차별화를 둘 것이냐 이런 음,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다음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 스테이블 디퓨저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자기가 예, 사용하고 싶은 모형을 딱 쓰면 되니까. 근데 음, 미디저는 그게 좀 어려웠는데 뭐 음, 그런 부분 업데이트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여담이지만 그러면은 미드저니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AI 아트 자체가 그러면 비율로 치면 남성분들이 훨씬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우리가 정확한 수치 어, 모르지만, 네, 저도 뭐 사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좀 남성분들이 좀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음, 아무래도 좀 이런 새로운 기술들 같은 경우는 예, 보통은 좀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고 이제 점점 대중화될수록 좀 여성분들이 많이 더 들어오시고 제가 만나는 작가님들은 대부분 좀 여성 작가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뭐 한국에서는 여성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이 글로벌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남성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시간이 돼서 좀 보면 됐던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다른 분들 이렇게 멋지게 오늘도 맑은님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9번 방에 가면 네 이렇게 전지현님 이렇게 고양이들, 예, 네 만들어 주셨고 이것도 오, 상당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예, 되죠. 이렇게 좀 만들어 볼 수, 이렇게 웨어드 값을 키우면은 조금 예, 우리가 이렇게 실험적인데 하는 느낌들이 잘 나옵니다. 또 이런 것도 이제 예술의 한 분야니까 또 이런 것도 재밌게 그렇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큐티하게 네, 웨어드 값이 0이라서 또 그런 겁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네, AI 하코님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 프롬프트 헬퍼에 있는 기능 중에 또 몇 가지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아까는 지금 이렇게 다 작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타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yes로 해놓으면 예,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은 바로 반복될 수 있게끔 타일의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너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음, 이제 옷감의 패턴 같은 것들을 설정한다던가 할 때 좀 유용한 기능이라서 이런 것도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드 값을 고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시드 값을 뭐 1, 2, 3 이렇게 값을 고정해 놓으면 어느 정도 좀 유사한 형태로 좀 이미지가 많이 생성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드 값도 있고 그리고 익스클루드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나왔으면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만약에 뭐 케이크를 했는데 케이크에 불이 안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파이어를 지운 뭐 초나 뭐 파이어 같은 걸 지우면 케이크에 그냥 케이크만 나오게 될 거잖아요. 뭐 그런 그렇죠. 식으로 네 여기다가 안 나왔으면 하는 요소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텍스트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미드저니가 아직까지는 단어를 좀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좀 어려우다 예, 보니까 그렇죠. 예, 되게 이건 영어도 아니고 뭐 어느 나라 말이지? 약간 이렇게 생긴 게 나오면은 좀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니까 음, 이거 텍스트라는 것들을 쓰면은 조금 이제 텍스트가 안 나오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노 텍스트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기는 게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스타일, 라이트닝, 카메라, 아티스트, 컬러, 매테리얼 이렇게 있는데 예, 이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스타일에 따라서 음, 결과값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특히 미드저니가 이미 학습해 놓은 스타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 스타일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을 또 금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에 원하는 스타일을 좀 찾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음.
주르륵 보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보시면서 뭐 레트로 느낌 나는 것도 있으니까 이걸 클릭하시면 컨티뉴 누르시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비율이 3배로 가중치를 들어가 있어요. 이 큐트캣이라는 프롬프트가 좀 3배 가중치가 들어가 있고, 이 스타일 레트로라는 것도 3배의 가중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중치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음, 뭐 조금 별로 레트로를 별로 안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낮출 수가 있고, 아니면 올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중치를 조정할 수가 있고, 스타일을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좀 섞어 써보고 싶다. 그러고 음, 하시면은 모두 클릭하셔서 컨티뉴 누르시면 같이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같이 해보시면 재밌을 거고, 스타일이 있고 또 그 미드저니를 쓸 때 조금 이제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오신 분들은 대부분 라이팅이랑 카메라를 쓰시거든요. 요거를 예, 쓸 줄 알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초급을 벗어나신 거예요. 근데 음, 라이팅이랑 카메라를 뭐그 개념을 잘 모르시면은 아직은 조금 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를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라이트닝이 있거든요. 그 조명을 예, 어떻게 비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사진의 조명이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분위기가. 그런 그쵸. 것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음, 아마 더 쉽게 초급에서 중급으로 딱 점프 뛸 수 있는 좋은 음, 기회니까 이런 것들 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개, 3개도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썼을 때는 그냥 1개씩만 눌러보시는 게 조금 더 반영이 잘 음, 될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에도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샷 같은 것들 한번 잘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요거 같은 경우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뭐 앤디 워홀이나 아니면 음, 이런 알폰소 모아 같은 경우, 그다음 뱅크시 같은 경우 본인만의 스타일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잘 가미될 수 있게끔 예,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나는 미술을 잘 모르고 예술적인 것도 잘 모르는데 한다면 이런 것들만이라도 한번 좀 둘러보시면서 미드저니가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작가가 누구이고 어떤 스타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 또 좀 배울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조금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써보실 수가 있고, 근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써보시면 예, 복잡하고 내가 뭘 했지를 몰라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걸 다 쓰시지는 마시고 이 중에서 그냥 몇 가지만 좀 골라서 우선은 조금 적용을 음,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피 프롬프트를 누르시고 적용하시는 거는 여기 채팅방에서 그냥 바로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음, 원하신다면 여기서 아까 비율이 제가 7대 4로 했었는데 이게 좀 비율이 이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한다면 뭐 16대 9로 한다던가, 뭐 퀄리티를 0.5 열감기 2호로 한다던가, 뭐 음, 스탑을 지운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알면, 이 파라미터가 뭔지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 쓰는 것들, 간단하게 쓰는 것들 알려드렸으니까 조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기본적인 설명들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혹시 뭐 지금 하는 것들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지금 좀 빠르게 한번 질문을 받아보고, 없으면은 한 개만 더 해보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예. 자, 지금 혹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프롬프트 헬퍼에서 이 기능, 뭐, 예를 들어서 이 설정 값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직접, 예, 물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직접 마이크 키시고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한 번씩 이제, 어, 아트를 한번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출력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 번씩 해보시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더 여러 가지 설정값을 해가지고 예, 올려봤는데요. 자, 질문이 시드 번호를 넣어도 제가 원하는 거랑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시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가능하실까요? 예. 네, 시드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도화지 넘버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똑같이 나오게 하려면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완전 똑같이 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 미드저니에서도 본인이 한 거는 아마 똑같이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드 번호를 고정한다고 해서 그
이제 스타일들이 완전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좀 약간 유사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기본적으로 드리는 그 예시는 도화지 번호다. 그래서 이 음, 도화지에 따라서 조금 스타일들이 유사하게 그려지는 것들이 있는 거라서 스타일 번호는 조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태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누군가의 그림을 보고 프롬프트를 추측도 가능하냐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보통은 슬러시를 하고 디스크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네. DES 이렇게 쓰면 디스크라이브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걸 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미지를 이렇게 당겨서 넣으시면 어 요거를 그릴 때 어떤 이미지들을 참고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 이렇게 음, 띡 하고서 올려놓으면 이게 꼭 미드저니가 아니라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다른 걸로 그린 거로 하더라도 그쵸. 미드저니가 생각했을 때 이 그림을 분석해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쓰면 좀 비슷하게 나올 것인가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줘요. 제가 네 이렇게 슬러시하고 DES 이렇게 하면은 디스크라이브라고 나오거든요. 음, 이렇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한번 카톡방에 같이 남겨놓을게요. 네,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언니미님 지금, 네, 네, 예를 들어 고민형이 귀가 하나 빠졌더라던가, 원래 기본에 있던 원본에서 일부분이 빠져서 그려지는 거. 이거는 아마 뭐 언니미님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요새는 그 그쵸. 언페인팅 기능이 음, 생겼잖아요. 예, 여기서 예. 사실 한 다음에 여기 베리의 리진, 그러니까 아마 옛날 했던 것도 그냥 업스케일링만 하면 아마 될 텐데, 업스케일링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특정한 부분들 이렇게 베리를 누르시고 음, 특정한 부분들 뭐 요 부분만 이렇게 설정을 한다던가 측정한 다음에 다시 네, 서브미트를 하시면은 요 부분만 수정이 되고 그리고 아예 이 부분을 다른 것들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팅에서 세팅에서 원래는 이 리믹스 모드가 꺼져 있는데 리믹스 모드를 키신 다음에 베리 베리 율리진 여기서 뭐 특정한 부분 여기를 뭐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뭐 여기를 뭐 옐로우 피스 옐로우 원피스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옐로우 원피스 이렇게 쓰시면 이 부분만 아마 예, 수정이 아마 가능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지금 그리고 라이프 타임 유지 네. 요거는 아까 인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포에 여기 보시면 라이프 유즈 에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구독을 하고서부터 지금까지 만들어낸 게 몇 개인가 음. 요 의미고요. 제가 지금 13,000개 정도를 만들었고 릴렉스 유즈 같은 경우는 릴렉스 모드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건 몇 개인가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그동안 만들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 릴렉스 같은 경우는 릴렉스 모드를 이용해서 만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니미니 아마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좀 잠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원본에서 빠져서 그리는 게 네. 아, 근데 프롬프트 작성을 할 때 뭔가가 이제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런 의미 아니실까요? 어떤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출력을 했는데 고민형이 귀가 하나 빠졌는데 인페이팅 기능 없이 아, 그냥 프롬프트만으로 그 귀를 네. 포함이 된 거를 다시 출력할 수 있는 예, 방법, 예, 그거를 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드저니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형이 생겨가지고 그 예, 기능보다는 이게 이렇게 음,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인페인트라고 부르고 미드저니에서는 이 베리의 리진이라고 불리는 요 기능을 쓰시는 게 아마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예, 네. 그러면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게 예, 저희가 어쨌든 다들 이제 아티스트를 좀 꿈꾸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오프라인에서 전시를 이렇게 하는 기회들이 이렇게 종종 주어져요. 그러면은 오프라인 전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해상도가 이렇게 만들면 보통은 다운로드 받아주면 해상도가 뭐 지금 이렇게 이미지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실제로 이제 출력을 해서 실물로 출력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저기 좀 큰 액자에다 걸 경우에는 조금 그 해상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업스케일링
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릴 텐데 여기서 하시면 한 2배 정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24 곱하기 1024가 2048 곱하기 2048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조금 마무리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업스케일링 하는 사이트가 사실은 많긴 한데 저는 예. 주로 여기 쓰고 있어요. 여기 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그 이미지 하나 다운받으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는 거는 이렇게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저장 이거 하시면 됩니다. 네, 들어오시고 이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미 일어나서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이거 제가 작년부터 썼는데 이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물론 다른 많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의 가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여기가 좀 직관적이고 편해가지고 여기를 많이 어, 쓰고 있고요. 여기 파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파일을 끌어다가 놓으시면 아마 음, 될 거예요. 이렇게 슉 음, 누르면은 아마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미디움으로 놓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을 이제 2배 정도 올릴 수가 음, 있고 그리고 스타일을 이건 옛날에 없었는데 그 업데이트가 되면 생겼는데 아트랑 포토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뭐 물론 포토 리얼리스틱으로 해서 뽑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뭐 네, 아트로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트로 설정한 다음에 이걸 클릭해 주시면 두 음, 배로 해상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포토샵으로 갖고 오셔가지고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주로 쓰는 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포토샵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음, 루미나 AI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혹시 근데 이거는 또 유료 툴이어가지고 조금 구매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루미나 AI나 아니면 뭐 라이트룸 같은 걸로 이렇게 색감 보정 같은 것도 나중에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하신 다음에 이렇게 커지게 되면 풀 이미지를 PNG 아니면 JPG 둘 중에서 하나를 하실 수가 있고 저는 보통은 이제 PNG로 하게 되는데 PNG를 클릭하신 다음에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음,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저장이 이제 바로 돼요. 그래서 저장을 하는 식으로 이용하시면 조금 더 용량 해상도가 좋아진 버전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품을 만드셔서 제출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링 하는 것까지 한번 차근차근히 알아봤고요. 프롬프트 헬퍼, 네, 오늘은 요거를 예, 주로 소개시켜 드렸고, 요거 말고 사실은, 조금 더 스타일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제가 보물창고에 넣어놨으니까, 예, 이 디스코드에 있는 이렇게 보물창고에다가 제가 넣어놨으니까 여기서 한번 좀 보시고 스타일 체크하는 것도 한번 보시면은 와, 나중에 프롬프트를 짜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여기 인스타그램, 제 거 인스타그램 링크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 거 인스타그램에 제가 매일매일 좀 챌린지 형식으로 프롬프트를 예,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하고 있으니까 프롬프트 형식 그리고 예시 같은 것들을 음, 넣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냥 가져다가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셔도 예, 재밌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보면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요런 단어 하나를 넣으면 요런 스타일이 딱 나오고 그리고 뭐 여기서 여기 멀티컬 요걸 딱 넣으면 요런 느낌이 나오게끔 생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챌린지 형식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태호님, 네, 네, 혹시 미드저니 말고 배울 툴이 무엇인지 진로 어떤 것도 진로, 있을지.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4주 과정 동안에 어, 플레이그라운드 우리가 처음 했었는데 그게 처음에 하실 때는 아마 제일 좋을 거고요. 음, 그리고 레오나르도 AI를 쓰시면 뭐 굉장히 간단하게 클릭 몇 번 했는데도 고퀄리티가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음,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드저니 지금 해봤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결론적으로 끝판왕은 역시 스테이블 디퓨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제가 따릉 스쿨 3기에서 스테이블 디퓨전만 4주 동안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보니까 퀄리티가 네, 스테이블 디퓨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좀 작품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한복 스타일로 나오는 것들은 미드저니에서는 한복 나오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한복도 좀 쉽게 나오기도 하고 좀 뭔가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네, 이런 느낌 사실 미드저니에서 그리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또 간단하게 또 해볼 수가 있으니까 스테이블 디퓨전도 나중에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다음 주, 그쵸? 또 다음 이 시간에는 4주차 과정의 마지막 시간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있기 때문에 또 스테이블 디퓨전 이미 잘 하시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시간에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 예. 번씩 해보시는 게 아마 해보시고 이렇게 처음에는 플레이그라운드, 네, 레오나르도, 그다음 미드저니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보통 예. 가시니까 아니면 이제 보통 보면 스테이블 디퓨전 해보시고 아 나는 미드저니가 편한데 하고서 미드저니 정착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건 좀 해보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로 같은 경우는 네, 글쎄요. 제 생각에는 AI 아티스트로서 성장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음. 아니면 디자이너로서 되게 음.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대표님도, 목표 대표님도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예.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실생활에서 좀 써볼 수 음. 있는 영역들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시는 게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 그런 식으로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음. 예, 저는 NFT 작가이기도 하고, 네, AI 아티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현업은 또 공학 박사로서 약간 연구원으로 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좋습니다. 그 따릉님이 아니고 따릉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도 아, 네. 있는데 그 네. 따릉이란 그 뜻이 따뜻한 능력자의 줄임말이에요.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해요. 안 그러시면 또 다음에 또 실제로 만나는데 따릉이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따뜻한 능력자의 우리 그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혹시 제가 이거 질문을 답변 하나 못한 게 두 네, 개가 있는데, 하세요. 예, 요것만 얼른 하고,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스탠다드 구덱 중에서 릴렉스 모드로 세팅을 하면 이게 뜨는데 이게 당연하고요. 릴렉스 모드로 하면은 작업 시간이 소모가 되진 않지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라서 네, 그거는 원래 알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 음, 모드로 하면은 패스트 타임이 줄어들면서 빨리 이제 이미지가 생성되고 릴렉스 모드로 하면 패스트 타임이 줄어들진 않지만 조금만 느리게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C님 음, 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강남에서 전시회 하는 예, 거는 아직 그 모집은 안 하고 있고, 저희가 10월에 이제 전시 작가님들 또 모집할 거고요. 지금 9월, 6, 7, 8, 9 해서, 이달의 작가님들을 뽑아서, 이달의 작가님들에게는 여기 전시장의 메인 통로인 예. 요곳에 작품을 좀 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왼쪽 1번, 2번, 3번, 4번에다가 작품을 거실 수 있는 특전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이번에 9월 것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도 말그님 오늘도 저희 말그님께서 네, 선정되셨죠? 네, 선정되셨습니다. 네, 예. 그럼 요거 저게 오늘도 말그님 작품 걸리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오늘도 말그님 예. 작품 아, 우리 같이 전시 잘 준비해가지고 여기 또 예.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그님 그날 오늘도 말그님의 많은 팬분들이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예쁘게 하고 네네. 오셔야겠네요. 그쵸? 같이 사진도 찍고 이러려면은 예, 네. 좋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하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어느 정도 된 것 예,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미드저니 시간에 프롬프트 헬퍼라는 기능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옵션들과 다양한 세팅값을 알려주신 우리 따능 작가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박수를 쳐주실 수 없는 분들은 채팅창에 대신 박수를 대신한 이모지라든지 따뜻한 말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화면 공유는 끄도록 하겠고요. 예.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4주차 특강에서 3주차 시간이었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또 스테이블 디퓨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 말부터 이제 챗 GPT를 선두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AI 열풍이. 그리고 지금 저는 현재 미국에 있지만 그리고 현재 9월에 이제 반년이 넘게 흘렀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이 관심도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어떠한 것을 봐도 예전처럼 놀라지는 않아요. 쉽게. 그만큼 많이들 접하셨고, 예, 그러면 이제는 어떤 나의 실생활에서 이거를 적용해서 조금 더, 내 실생활에서, 내 본업에서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하거나 깊이를 더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남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한 과정을 저희 AI 코리아 커뮤니티는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저희의 슬로건 AI 대중화에 맞춰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이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꼭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평안한 밤 수고하셨습니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